예, 3교시 첫 번째 문제는 투입 산출 분석의 의의와 모형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교재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도입은 이제 레온티에프라고 하는 교수가 도입을 했고, 미국의 아이샤드라고 하는 교수가 상당히 이제 이론을 발전시킨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의의가 그 지역의 다른 기법들은, 다른 분석 방법들은 그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 총량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 내용은 산업의 지역의 산업 구조, 지역이 어떻게 산업과 산업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총량이 어떻게 변해 왔는데, 100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A라고 하는 지역의 경제가 과거에 요만큼이었다가 현재는 A-만큼 확대가 되었는데, 다른 기법들은 대체로 이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얼마나 커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추이 정도를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은 인풋 아웃풋 아날리시스 분석은 여기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산업이 B라고 A-로 됐을 때는 어떻게 변하고, A와 B와의 관계가 A, B-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얼개가 어떻게 짜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의면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를 나누어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컴퓨터 전체가 만들어지는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중간에 개입된 요소들, 예를 들면 거기 안에 들어오는 부품, 그 다음에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소비한 농수산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주하는데 주거는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 또 그 사람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어떤 에너지, 기름,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이 사용한 옷, 의류, 섬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까지, 중간이 최종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또 중간 수요 자체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떤 산업에 얼마만한, 거꾸로 어떤 산업에 얼마만한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용 승수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이제 파급 효과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풋 아웃풋 분석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이 뉴스에서 많이 발전하죠.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벌리면 세수 효과는 얼마고 고용 효과는 얼마고 뭐 국가 지역에 떨어지는 뭐 파급 효과는 얼마다. 몇 명 정도가 고용이 발생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분석에 의해서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분석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죠. 문제점.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용하기는 쉬운데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 구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5년에 한 번씩 전 국토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산업 간의 내용과 그다음에 수출입 관계에서 만들어진 내용 총 우리가 만들어낸 GDP의 관계를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거기서 만드는 정도가 현재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매년 못하고 5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5년 전의 내용,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 중간에 갭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년차나 3년차나 5년차나 똑같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변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냥 과거의 시점을 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불변 자료, 또 가격도 불변 가격. 결국엔 인풋 아웃풋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금전으로 환산하는 건데 그 금전도 해가 갈수록 물가 상승처럼 변화가 되는데 그런 변화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불변 가격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을 반영할 수 못한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구분인데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77개로 구분을 합니다. 대분류는 28개로 구분하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화되니까 산업과 산업의 분류가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산업을 잘 아는 사람이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총 4가지인데, 요게 2번째고, 요것이 3번째고, 요것이 4번째. 이렇게 4가지의 단점. 비용이 과다하다. 그거 조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조사가 끝난 시점은 과거가 돼버린 거죠. 그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한계점. 그 다음에 가격을 가지고 지수화하는데 그 가격도 과거 자료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미래 예측에 사용되기는 좀 한계점이 있다. 그 다음에 산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